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창업 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팀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창업자분들이 팀빌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팀빌딩을 하고서 창업을 한 창업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인으로 창업을 한 창업자도 계신데, 아무래도 팀빌딩을 한 팀들이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가는 데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봐온 데이터로도 그렇고 1인 기업도 1인으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뭐 창업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거의 뭐랄까요, 이후에 전개되는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실상 폐업 수준이고요. 팀빌딩을 한 팀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돌파구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컨텐츠진흥원에서 만난 예비 창업자는 인공지능에 관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일단 그 아이템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플랜을 갖고 있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든 아이템조차 상업성이 없었던 거죠. 제가 이제 멘토링을 몇 회, 한 3회인가 정도를 하면서 그냥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가지고서 사업화가 될 일도 만무하고, 그 다음에 만든들 이것이 무슨 어떤 기술적인 어떤 표현, 네,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 될 수도 없다. 지금은 생각했던 아이템, 처음에 출발했던 아이템이 잘못됐으니까 일단 생존에 포커스를 맞춰서 방향을 좀 잡아봐라 라고 조언을 해줬고요. 참 감사하게도 그 조언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 생존을 위한 생존을 위한 활동들을 바로 들어가죠. 즉 외주 용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꽤 한 달에 수입이 수천만 원대 정도로 확보하고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틈틈이 앱 개발이나 이런 어떤 플랫폼 개발을 요구되는 창업자들이 있으면 그 팀들한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출을 빠르게 찾진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어떤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분들은 의사결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1인 창업자분들은 대부분 일단 저를 만났던 어떤 뭐 정부 지원 사업의 어떤 멘티가 되었을 때 만났을 때라도 항상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의 순서에 대한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캐치를 못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좀 반복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뭐랄까, 중심이 없는 거죠. 비즈니스의 중심이. 예. 그리고 또 그걸 막연하게 자기 혼자서 판단해야 되니까, 제가 멘토링을 해준다 해도 뭐 몇 번씩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다음 달에 저를 만났을 때 차이가 별로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는 이해되는데 멘토링 끝나고 나면 또 자기 혼자서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팀빌딩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팀빌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어떤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봐왔던 어떤 창업팀과 1인 기업의 어떤 상황도 명확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팀빌딩을 직원까지를 이제 쳐주는 것 같아요. 실제 팀빌딩은 직원은 아니죠. 직원이야 뭐 퇴근하면 그만. 그리고 24시간 회사에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퇴근하면은 회사에 생각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팀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코파운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 창업자. 이 공동 창업자들은 회사의 운명체죠. 공동 운명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사장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되고, 뭐 출퇴근이 따로 없는 거죠. 그냥 같이 모이면 출근이고, 뭐 그냥 각자 일 보자 그러면 이제 그날 그 시간인데 퇴근이 되는 건데,
그래서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팀빌딩인데,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이제 팀빌딩을 직원까지도 쳐주다 보니까 그 팀빌딩을 할 때 이제 직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팀빌딩의 중요한 고려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팀빌딩을 할 때의 팀빌딩의 직원까지를 생각해 준다면, 직원의 정의는 뭐냐? 당연히 4대 보험 적용 기준이죠. 물론 지원 기관마다 계약직도 고려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원 기관에서 직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문의하시면 돼요. 그냥 전화 걸어서 4대 보험 기준이냐, 아니면 이제 그냥 4대 보험 들지 않더라도 뭐 고용보험하고 뭐 기본보험 있잖아요. 고용보험하고 뭐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고용보험 하고, 그럼 제가 하나가 이름이 딱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말고 기본적인 보험을 하나를 더 들어주면 그 직원으로도 고용보험 플러스 뭔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들어주면은 아마 제가 보기엔 고용보험인 것 같아요. 네, 네, 하나인 것 같은데, 고용보험만 들어주면 아마 이제 직원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팀빌딩에 직원을 고려하는 거는 뭐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팀빌딩을 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해서 직원을까지 이제 팀빌딩을 고려한다면, 팀빌딩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점이 있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보는 건 팀빌딩을 중요하게 보는 건 맞아요. 비중이 한 50% 정도 보고요. 나머지 50%는 뭐냐면, 정말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부분이냐, 그리고 그런 어떤 증명할 만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느냐를 보는 거가 또 50%입니다. 만약에 팀빌딩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뭐 대다수 지원자들이 팀빌딩이 안 돼 있다면 사업성만 가지고서 뽑겠죠. 근데 팀빌딩이 있으면 어쨌든 팀빌딩에 대한 가점도 있고, 그 다음에 팀빌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아이템보다는 또 팀빌딩을 또 어드밴티지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왕이면 두 가지 다, 그러니까는 사업성도 좋은 아이템과 그 다음에 팀빌딩이 되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우선순위고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팀빌딩보다는 사업성입니다. 1인 창업 기업이라도 사업성을 좋은 걸 가지고서 창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또 우선적으로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팀빌딩이겠죠. 자, 그런데 팀빌딩을 이제 안 하고서 출발하신 분들이, 그리고 또 저도 멘티한테 항상 조언을 드리는 게, 1인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팀빌딩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이제 팀빌딩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제가 멘토링 해줬던 멘티가 겪었던 일인데, 그리고 저는 그걸 예상을 했어요. 전 당연히 예상을 하죠. 어떤 그 창업자들이 모인 모임에서 자신의 아이템을 얘기할 기회가 왔었는데, 그 아이템을 얘기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해졌고, 그러면서 팀빌딩 얘기가 나와서 다들 오케이 했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팀빌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팀빌딩이 아니다. 팀빌딩의 끝은 뭐다? 지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리 안 했대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 그럼 그게 결혼한 거냐? 물론 뭐 그 사실혼이라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했다 그러면은 결혼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혼인신고를 해야죠. 그런 것처럼 팀빌딩이 됐으면 지분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분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같이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와라 했더니, 이제 그게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결국은 뭐다? 지분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자, 팀빌딩이 된다는 건 뭐냐면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팔로워들이 붙습니다. 그 리더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리더의 지분은 7이나 80입니다. 70에서 80%를 가져야 돼요. 팀원이 많으면 한 30%까지 가지고서 나눠 가질 수는 있겠죠. 그 팀원이 뭐 한 두세 명 정도다 그러면 리더가 80을 갖고 있고 나머지 20을 나눠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왜 네가 뭔데 80% 갖고 70% 갖냐? 우리 n분의 1 해야 된다. 그래서 n분의 1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n분의 1 갖는 기업에는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사장이 없거든요. 최종 결정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지분이 60%만 모이면 거기가 3분의 2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67%가 3분의 2니까. 60% 넘어버리면 이렇게 바뀌어요. 3명이 모이기만 하면 의사결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매번 투자자하고 얘기하다가 의사결정을 못하면 안 되고 또 그걸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의 리더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리더가 돌아와서 자기 팀원들하고 의사조율을 하겠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투자라는 것이 정해지는데 뭐 n분의 1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대부분 투자를 하기 전에 지분 정리를 다시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도 저희가 포선 엔젤클럽에서도 투자했을 때 5명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5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정리해라 해서 지분 정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투자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적이냐? 뭐 제가 보기엔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예, 거의 투자자들은 n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예. 자, 그러면 팀빌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조건인 거는 뭐 여러분들의 동창,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던 분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창업을 했을 때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1인 창업을 하고 나서 팀빌딩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서로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럼 뭐만 가지고 따지냐면 자기의 이득만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아이템에 관심이 있어서 모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이다 보면 뭘 갖고 따지겠어요? 자기의 이익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익은 뭐다?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 지분 많이 가져야 돼. 그럼 지분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돈을 많이 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n분의 1이에요. 왜? 싸우지는 않으니까. 싸우지는 않으니까 n분의 1 하는 거예요. 2명이면 50대 50. 3명이면은 33%씩 나눠가는 거죠. 그러니까 으쌰으쌰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투자자가 딱 나타났을 때 지분 정리 좀 해서 한 명이 최대 주주 한 7, 8 정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분 정리가 안 돼요. 여기서 깨집니다.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저도 실제 경험을 했고 제 멘티들이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애초에 그 얘기를 해서 우리 멘티한테 돌려보냈더니 멘티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가 7, 8 가져야 된다 했더니 왜 네가 리더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이템이 내 거니까는 내가 7, 8 된다. 아니 어떻게 리더를 아이템 갖고 있는 걸로 따지냐. 능력 갖고 따져야 되지 않냐. 근데 처음 만난 사람들이 능력을 어떻게 알아요? 뭐 학벌 가지고 따질 겁니까? 아니면 경력 갖고 따질 겁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야기만 전개되고 결정 못하고 깨지고 깨질 때 어떻게 돼요? 서로 기분이 상해서 깨지죠.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팀빌딩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나중에 좋은 사람 있으면은 팀빌딩 해야지.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전혀 안 먹는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팀 나올까 말까예요. 그런 팀들은. 보통 팀빌딩이 돼서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나중에 1인 창업이 출발해서 팀빌딩이 되는 경우는 1년에 한 팀 나올까 말까. 정말 힘듭니다.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라도 어떻게 그러면 기회를 가질 수 있냐, 팀빌딩 할 수 있는 그 창업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에 가셔서 여러분의 아이템을 얘기하고 오픈마인드로 공감을 많이 해야겠죠.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이게 팀빌딩이라는 거는 이 직원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분을 8을 갖고 있던 7을 갖고 있던 나머지 2, 3을 갖고 있는 팀원들의 동의를 다 얻어내는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독재자 스타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공동으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코파운딩하고 투게더 이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깨지는 경우가 많죠. 사소한 일에 많이 깨지고 관포지교 옛말에 관포지교가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어렸을 때 학생 때나 관포지교죠. 이제 사회 나오면 잘 안 됩니다. 처자식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아쉬운 건 뭐냐면
청년들하고 중장년이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취약한 게 뭐냐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안, 안목이 부족해요. 그건 중장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중장년들한테 팀빌딩에 대한 제안을 하질 않아요. 반대로 중장년들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뭐가 없냐? 체력이 안 됩니다. 밤새도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하루만 밤새도 힘듭니다. 저도 낚시하느라고 밤 한 번 새면 그 다음날 아주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약점이 있어요. 또 중장년도. 근데 이게 서로 청년하고 중장년이 이게 결합이 되면 좋은데,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서로 이렇게 콜라보를 하질 않으려고 해요. 팀빌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제 창업자들이 다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단 한 명도 저한테 같이 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물론 어렵겠죠. 나이 많은 사람을 팀원으로, 그리고 또 자기를 리더로 받아줄 건가라는 것도 고민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더는 이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리더였지. 이 아이템 내 거니까 내가 리더야.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게 내 아이템이니까 우리 중장년, 우리 멘토한테 이 아이템 같이 합시다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의 기준이 틀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중장년들, 저 같은 사람들한테 제안을 안 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네들을 리더를 받아줄 수 있는가, 그런 마인드들도 과연 저한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주제예요. 이 팀빌딩이라는 게. 저도 잘 못했고 많은 창업자들이 못해요. 결론은 뭐다? 팀빌딩을 안 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90%라고 했어요. 제가 100%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1인 창업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 대부분들이 나는 그러면 1인 창업으로 잘한 그 10%에 도전할 거야. 이러고서 다 도전하죠. 결론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팀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1인 창업하신 분들, 창업자들이 많은 곳으로 가셔서 여러분의 아이템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십시오. 많은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속마음들까지 다 드러내고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지분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되면 팀빌딩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항상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정부과제를 혹시 계속 탈락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팀빌딩이냐 아니면 뭐 아이템의 문제냐, 그건 뭐 상황을 봐야 됩니다. 상황을 봐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팀빌딩의 이유일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비즈니스가 잘 되어 있을 만한 아이템이냐, 그리고 또 창업자냐가 제일 중요하죠. 장사를 잘하는 창업자 같으면 뭐 팀빌딩 안 해도 잘 됩니다. 제가 멘토링 했던 분들이나 멘티즈 중에 1인이어도 매출 빡빡 잘 뽑아내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부과제 탈락하지 않습니다. 팀빌딩이 아니래도. 자, 직원의 기준은 4대 보험 기준이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뭐 계약직도 허용이 되니 확인해 보시라. 이거는 뽑는 기관에다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팀빌딩을 하기 위해서 1번 뭐 리스크를 갖지 않을 만한 사람이 많은 곳이 좋겠죠. 그러니까 창업자분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 그런 데 가셔서 계속해서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래야 공동 창업자 코파운더가 생기는 거고 팀빌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걸 하면 뭘 해요? 함께라는 생각이 없으면, 함께라는 의식이 없으면 이거 금방 깨집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 저는 이제 여기에 중장년에 들어가니까 저도 잘못하는 거죠. 일단 청년과 중장년의 조합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메일 보내주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용은 유튜브 영상 제작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나 이거 싫다? 그럼 보내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자, 경기도에서 무료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4월달 건 다 끝났고요. 이제 4월 말이니까 이제 5월달 거 신청 받아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일단 5월달 저는 오후 시간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오후 시간, 오전 시간은 이동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좀 저하고 날짜하고 시간을 좀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료로 하시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크몽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전화로 하는 경우는 뭐 시간 약속 필요 없겠지만 미팅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일정을 좀 잡으셔야겠죠. 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알람도 있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